제16회 평택 로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로컬 포럼의 오늘의 주제는 주한미군과 평택시 그리고 시민사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1990년대 초부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즉 주한미군 재배치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틀은 아니고 송탄 K55 평택 53B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탄면 고덕면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번의 부침을 거쳐서 현재 K6 캠프 험프리스 수비대 중심으로다가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 이전이 추진되었고 2020년 이전 사업이 완료 원년이 되는 올해가 해입니다. 수도 서울의 입장에서는 미군기지 주둔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종료는 아니겠지만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평택으로 봤을 때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70여 년간 평택에 주둔해 왔지만 이후에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 미군이 주둔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 기간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공전이 시작되는 해다. 장기적으로 한미 간의 공전이 시작되는 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장기간 주둔을 확정짓는 시점에서 국가 간의 협력 증진도 필요하지만 평택시와 주한미군 또 평택 시민과 주한미군 또 가족, 공무원들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런 과제 속에서 해답을 찾는 처음 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기조발제를 해주신 이수아 교수님과 그다음에 평택시를 비롯한 기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끄집어 내놓고 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의전 행사는 줄이도록 하고요. 기조발제자인 이시아 교수님께서 25분 정도 PPT를 중심으로다가 발제를 하신 후에 김대규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김기수 평택지역신문협의회장, 김인국 외교부 평택소파 국민지원센터장, 박보병 사단법인 한미포럼 이사장,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이 차례대로 올라와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김대규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은 공무원 내부의 그 자가격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좌장인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발제자인 주한미군과 평택시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이시화 평택대 교수께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에 근무하는 이시아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 발표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갈등 초기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관여도 하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연구 보고서도 한 2차례 제가 관여도 했고 포럼 토론회 이런 데도 여러 번 참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제가 요청을 받고 생각나는 게 아직도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야 되느냐.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별로 할 말도 없는데 해결 방안은 벌써 많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그 주제 발표 제목을 정해가지고 주시더라고. 그 제목이 바로 주한미군과 평택시 그리고 시민사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해요. 이 제목을 제가 딱 받는 순간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푸는 새로운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의 주한미군은 기지는 상당히 그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오래전에부터 평택시에는 우리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고 미군들이 있었지만
이런 갈등과 대규모 지역 발전과 이슈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2004년 재배치 합의서 그리고 2007년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기공식이 이루어짐으로부터 그동안 또 갈등이 좀 많이 생겼죠. 생기다가 지금 현재는 2020년입니다. 그 3월 달에 이전 사업이 종료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만 하더라도 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정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온 것 같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그런데 이게 상생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여기 뭐 오신 분들은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주한미군 관련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시 외국인 자료를 보니까 2만 한 5천 명 가까이 외국인 수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 1월 달에. 여기는 군인들이 빠져 있는 외국인들이 숫자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수가 7만 4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추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의 외국인, 미군을 제외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4%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평택시는 다문화 도시로 치면 안산 다음에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가 외국인이 많이, 이때 외국인이란 것은 미군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다문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평택시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오산 공군 기지는 뭐 비슷하지만 최근에 캠프 험프리가 상당히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주변 기지 주변 개발 계획 또 상생 발전 전략 이런 제목으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생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요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방의 요구가 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단계로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외교부에서 최근에 2019년 11월에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냐, 한반도 경제억제,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상당한 숫자들이 인정을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기지가 대한 우리가 인식이 어떻게 됐냐, 한반도에 필요한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한 54%,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도 한 36%,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20% 가까이는 안전에 필요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참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친근감도 상당히 좋은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족의 배우자, 결혼까지는 그 또 다른 이야기다. 인식은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는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때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이 39%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메인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부, 국방부, 중앙정부가 25% 정도, 시군 지자체가 한 18%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합해봐야 한 10% 정도, 별로 중대한 역할은 아니라고 국민들은, 시민들은 생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최근에 가장 2019년 9월 달에 평택시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 19년 계획의 설문조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것보다는 평택시에 대해서 많은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부정적인 의견은 식당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군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은 미군들은 우리가 느끼는 주차 공간 부족에 플러스 또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죠. 일단은 주차 공간이 좁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는 주차 공간을 뒤로 주차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가면 이래 미국에 한 10년 저도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앞으로 주차하면 되는데 한국은 주차도 힘들죠.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주차 비용을 계산할 때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카드를 쓴다든지 현금화한다 쓴다든지 이런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주차하는 에 대한 공간이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은 알다시피 AK 플라자, 롯데마트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선호하는데 선호하지 않는 것이 상품의 종류가 단순해서 품질이 낮아서 어느 소통이 불편해서 상품의 종류는 좀 더 큰 마트에 가면 있을 거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도시보다는 좋지 않아도 요즘 한국 정도의 뭐 시설 같으면 상품 종류가 조금 좋은 데 가면 그렇게 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낮은 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소통은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 쪽에서는 전통 좋아하는 게 한국어 배우기, 뭐 천연 음식 이런 거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제도 뭐 좋아하는 축제가 있는 것 같고 주거 환경은 좋은 편이 있죠. 부대와의 접근성 이런 게 있는데 부정적 의견이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공간, 쓰레기 등 불결한 주위 환경. 대중교통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미국 이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미국 스타일의 연립주택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중교통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쓰레기 불결한 주요 환경 이런 것도 그분들이 사는 주거 지역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중교통은 불만족이 상당히 많죠. 긴 배차 간격, 특히 K6 그 험프리하고 평택역하고 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중교통이 하나 정도밖에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불친절, 난폭 운전 이거는 미국인이 아니고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교통 인프라 교류 확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문제, 범죄 및 교통 환경 갈등 해소 등 이런 것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지역 내 갈등 요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음, 그다음에 무슨 이런 탄압고라든지 그 CPX라든지 이런 반환 문제, 그리고 청소년 교육 환경, 범죄, 환경 오염 이런 게 상당히 지역의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두 가지 정도 용역회사 비교적 최근에 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제가 참여한 2017년도하고 사업을 조금 분류를 쭉 해보고 여기 있는 사업들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젊은 문화거리 하드웨어, 그리고 아메리칸 빌리지, 한옥마을, 미군 역사 박물관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뭐 구분이 좀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에 프로그램 쪽이죠. 우리 돈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평택 시티 투어, 한미 시민교육 협력, 시민 협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토론에서 많이 제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많은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지난주에 제 생각이 맞는지 좀 불안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분하고 인터뷰를 줌으로 세미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2시간 정도예요. 라네 리버스 우드라는 사람인데 미국인이죠. 이분은 현재 평택 시민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분인데 평택에 한 11년 정도 살고 이 지역의 커뮤니티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제가 이분한테 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으로서 미군까지 포함이 좀 돼가지고 제가 질문했죠. 불편한 점이 뭐냐. 두 번째는 외국인, 미군을 포함해서 너가 필요한 시설이 뭐냐.
서비스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평택시장이라면 어떤 시설을 하고 돈이 있고 다 여건이 주어졌으니까 어떤 일을 해주고 싶냐 외국인을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저도 그 평택대학교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군 강의도 하고 나름대로 그동안 주한미군 연구 관련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하고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쇼킹을 받은 것은 미군들 대상으로 조금 지나치게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해봐야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경험담을 얻고 싶다 그러면 수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바깥에서 수영을 안 해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미군들은 한국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그 미군을 대상으로 헤드스타트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미군들이 하도 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강의 듣는 미군들한테 그 주말에 뭐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보기엔 한 8, 90% 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미군 군인들은 주말에 안 나온대요. 기지에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다 뭐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물으면 모른다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필요 말하는 거하고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인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건 많지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필요하다는 내용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많은 시설은 평택시에 구비가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좋게 서울과 같이 미국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1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에 비교하면 좀 평택시 생각하면 부족한 게 많았지만 지금 2020년 지금 시점에서는 평택시 정도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소프트 인프라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인을 위한 뭐 한옥 만들면 좋죠. 예, 만들면 좋고 아메리칸 빌리지를 만들면 좋죠. 이런데 이걸 만들었을 때 잘못하면 식당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100% 미국까지도 안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 좀 모여가지고 사업성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한국 문화에 통합되지 못하고 섬에 사는 사람 같이 더 향수풍에 걸리고 더 이질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시설 정도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말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소프트 인프라, 그분은 소프트 인프라를 안 하고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에 갔다, 그다음에 뭐 어디 그 은행에 갔다, 병원에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충분히 한국 문화를, 한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어떤 그 필요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생존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시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기 사기에 좋은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프로그램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해하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하고 하드웨어 시설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미군 방문 지역에 안내원을 배치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K 플라자 가면 몇 층에는 뭐가 있고 하는 거 그걸 미국어로 된 언어로 된 맵 같은 걸 준다든지 또 사람이 배치를 돼가지고 이번 이야기는 서울이나 대구도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무슨 옷을 입고 미군들이 외국인들이 가면 그것을 안내해 주는 그 사람 표현으로는 커뮤니티 컨베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대사라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정보를 준다는 거죠. 버스를 타려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에 가면 그 지하철에 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어디를 타야 될지 잘 모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이런 일종의 소프지요. 안내원을 하자는 거죠. 배치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및 SNS 통한 정보를 제공하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식당이나 톨 비용, 톨 비용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은 상당히 또 두려워하는 게 미국에는 톨 비용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있는데 한국에 가면 하이패스가 있고 또 넌 하이패스 돈 내는 데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들어가면 미국에는 이게 법을 어긴다는 게 상당히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고. 그러면 몰라가지고 패스를 하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이거 전화를 해야 되는지 또 걸어 나와야 되는지. 은행에 가서 예를 들면 뭐 보는데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카드를 잊어버렸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이걸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불안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최근 채널을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해주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자. 이 사람은 일종의 스타트와 이제 창업 쪽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외국인한 비즈니스 정보센터, 적어도 평택이 국제 도시로 이렇게 지향하는 도시라 그러면 미군이 그래 많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갈등, 안전, 상생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생이라는 의미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가 몇 개 줄 테니까 내가 몇 개 주는 게 아니고 중간점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또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도움이 되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옥마을 같은 거, 민속촌 같은 경우에 만들어주면 좋죠. 근데 주재공원이 경력난에 대부분이 직면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미국인들을 한두 번 찾아가는 거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별로 안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 몰라도 한국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양쪽에 다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가 상생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 접촉 부분에서 이렇게 점점 공통 교집합이 많아지잖아요. 그 접촉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 인프라부터 구축해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 방향을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일종의 일종의 문화 교류라든지 소통 채널을 채널과 같은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리고 작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소통, 문화,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교환이라면 점점 늘어난다든지. 지금 아까 뭐 외교부에서 한 것은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중요한 주체가 돼야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는 조직 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릴 수가 없죠. 이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미국인과 시민 개개인 차원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접근 방식이 좋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한국어 강좌 이런 거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서바이벌 생존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은행 갔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이런 막연한 그냥 한국어가 아니고 생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되려면 지역에 있는 알파고라든지 CPX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하면 감시와 이런 뭐 경계, 감독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을 풀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편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자. 여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새로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휴식할 때 자연히 이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평택은 아니지만 스타필드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뭐 통역을 뭐 좀 해준다든지 이 사람들이 쉬운 메뉴라든지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AK 플라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표지판 식당 메뉴 이런 것들은 여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국제 도시를 지향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시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을 상인이라든지 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도움을 주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다음에 편익시설, 그다음에 그 시민 외국어, 택시기사,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이제 평택 시민신문에 나온 건데 배달 음식 시키기 먹기가 힘들다. 그리고 허락 없이 개를 만지면 안 된다.
외국인의 은행 업무는 가장 골치 아플다. 반려동물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자. 뭐 이런 거 자전거, 어린이 스포츠. 어린이 스포츠는 뭐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한미 축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근데 한미 축제 개발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행사 위주로 되는데 이걸 참여형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지형이나 미군, 평택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축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이걸 보니까 스위스의 몽트레 이 마을에 보면 작은 그 호수 주변에 마을인데 아주 유명한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게 물론 프레드 머큐리라는 퀸의 그런 그 싱어가 여기에 죽기 전에 여기서 거주했죠. 거주해가지고 유명해진 건데,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따로 진행되고 있는 뭐 지영이라든지 지영이 음악과 춤, 그다음에 이 재즈도 보니까 즉흥적인 거, 지영이 음악도 시나이 음악도 즉흥적이라는 그 공통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걸 섞고 그다음에 평택에서 이런 걸 열면, 평택에는 또 이게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빛 축제 연결을 잘하면 상당히 좋은 축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가 안 되면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뭐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SNS를 소통 채널을 중요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서바이브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그 유튜브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축제라든지 외국인이 불편할 때, 저는 심지어 외국인 도움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한국 콜센터 같이 전 직원이 다 할 필요 없죠. 그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카드를 잃어버렸다 하면 영어로 콜센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의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방법은 안 되죠. 지금 소통 채널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게 좋다는 거죠. 유튜브, 이 사람은 영국 남자로 해서 뭐 몇십만 팔로워가 있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이 채널 통해서 한국의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본적으로 올려온 그런 유튜브 내용 빼놓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자, 시민단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의는 다 아시겠죠. 정의는 다 아는데, 제가 최근에 보신 분이 있지만 동백꽃 꽃 필 무렵, 동백꽃 필 무렵, 여기 보면 옹벤제스가 있죠.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의 모습이다. 옛날에 시민단체라는 것은 감시, 감독, 견제 이런 쪽이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나 다원화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역할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 되면 이게 동백꽃 피무리에 나오는 옹배저스와 같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때로는 지역 발전에 협조하는 새로운 모습의 시민단체가 아니냐. 시민단체의 유형이 최근에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형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NGO, NPO는 전통적인 시민단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시민사회고,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이것도 시민사회, 특히 요번에 지금은 그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보다는 더 강하고 더 파워를 가진 시민단체, 시민사회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평택 가서는 마음카페 같은 경우도 몇만 되죠. 그런 게 강한 유형이 될 수 있고, 종교단체, 노동단체, 풀뿌리 뭐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 집단행동 주체도 시민사회라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연합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시민단체가 되는데, 이 유형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민 자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시민사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과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민단체 역할이 국가 및 시장에 대한 견제, 이런 게 약자 보호 이런 거죠. 투명성 되는데, 지금은 기술 개발이 되고 사회 환경 변화되고 소통 조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역 발전의 파트너 역할,
그래서 과거에는 투쟁적인 시민 운동이 있었다면 지금은 시민가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 같이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자본,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 시민 자원, 새로운 시민 자원 발굴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디지털 채널,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면 온라인 상에서 파워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자원을 많이 발굴하고 결국은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해야만이 시민사회가 힘을 가지고 그 시민사회가 앞으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풀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정보 제공하고 시민사회가 시민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신뢰도 주고 약자도 보호하는 거 있죠. 감시 비판도 하는데 최근에는 지역발전 협력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민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해야만이 앞으로 강한 시민 단체,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시민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한미군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주한미군과 상생 방안을 시민사회 역할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 능력 강화, 외국이나 식탁 메뉴, 갈등 해소 뭐 이런 대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단체별로 지방정부나 주한미군 그 조직에서 푸는 것보다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걸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주한미군과 그 한국이 협력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정치 조정이나 정부의 힘을 많이 의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엘빈 토플러가 좀 됐죠. 부의 미래란 책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기업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90마일로 두 번째가 높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상생하려면 그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조직은 너무 늦어요. 정치 조직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그 평택 발전이란 큰 목표를 위해서 큰 대로에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로 한 중간에 큰 수레가 있어요. 이 수레가 길을 막고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교통수단이 가기에 불편하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채울 수도 없고 우리 그 평택이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발전은 상승하는 국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민단체하고 주한미군 조직하고 평택시가 중심이 돼가 끌고 간다는 거죠. 그 바퀴를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려면 이 안에 담고 있는 게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퀴가 굴러가서 쉽게 움직이고 이 좋은 세상 상생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좀 더 해주면 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수레의 특징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움직이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데 처음에 움직이면 속도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쉽게 움직입니다.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유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고 여기 계시는 언론을 중심으로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님께서 기조발전을 통해서 상생이란 양쪽이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첫 번째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주한미군과의 갈등 해소를 해나가자. 세 번째 외국인이 편한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좀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국가 및 시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 지역의 발전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되고 거버넌스 전문가의 교육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레바퀴를 그림을 예시를 제시하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런 주한미군 관계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은 속도를 나중에 낼 수 있고 또 그 화학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정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그 한 분씩 올라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의 김대규 과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가격리가 좀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대신 이 좌장이 기조 질문을 좀 읽어드리고 두 번째 토론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 한미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김대규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이 하신 것을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재배치는 2011년 7월 이 8군 사령부 이전으로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 등 서울 소재 9개 기지 및 이사단이 평택으로 재배치되면서 평택시 내 미군기지인 K6 험프리스 기지와 K55 평택 532 공군기지가 시 전체 면적 458.12 평방킬로미터 중 5.86%인 공연 면적 26.41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 근무하는 총 인원은 K6 37,000명, K55 약 9,000명으로 전체 46,000명 정도이며 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미국의 한 도시를 지역 안에 품고 그들과 공존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갈등과 변화입니다. 평택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규모 이전 사업이 진행 계획에 따라서 2004년 12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지역 특별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제정으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택시는 기업의 대규모 유치, 국제화 계획지구, 국고보조 확대 등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으나 주한미군과 시민의 갈등, 여기에는 시민 갈등에는 군소음, 환경문제, 사건 사고 등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넘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미래지향적인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회 및 혜택은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우려는 최소화시키고자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과 주한미군 간의 상호 이해 및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서 평택시 조직 또한 2007년 1월 개편되어 주한미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전 사업 관련 상호 수행을 위한 한미협력사업단, 현재는 이제 국제문화국의 한미국제교류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평택시와 주한미군은 문화예술, 체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 방안은 조금 축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으로 우선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및 가족과 평택 시민의 상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미국제교류과는 이를 위해 프로그램별 특색 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군을 포함하여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신규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실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메리칸 코너라서 평택 시립도서관 배달의 도서관에 2020년 6월 23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센터는 평택시 국제교류대학에서 위탁 사업으로다가 시민 체험 참여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인사이트는 2020년 7월 개통해서 SNS 소통을 통해서 평택에 대한 정보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은 주한미군 주변 안정리 로데오 거리나 신장 쇼핑몰에 젊음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서
그곳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비보잉이라든지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타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한국 정착 문화체험, 홈스쿨링이라든지 관내 투어, 전통문화체험과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그램 등 각종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는 할로윈 축제라 해서 평택 시민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할로윈 축제를 진행해서 많은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교류 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한미 평화음악회와 한미 우정 랜선 콘서트,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이런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인 함께 페스티벌은 11월에서 12월 진행을 했고요. 과거에는 이제 한미 어울림 축제였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변경해서 개최했습니다. 한미 댄싱 캐니발은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언어보다는 춤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무관중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한미군 주둔과 이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지역 문화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시민과 주한미군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이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평택시 행정의 입장에서 토론문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제가 대독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기조자 발표자에 대한 질문은 없기 때문에 이 순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평택 지역신문협의장이고 평택 시민신문 발행이신 김기수 대표께서 주한미군 평택시대 한미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에서 7분 정도로 좀 축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시화 교수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김대규 과장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교류를 한번 진단해보고 앞으로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시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그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주한미군 소위 평택시대가 개막이 됐다고 하는 것이 평택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 협력 이게 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시민단체, 민간 차원의 교류의 활성화가 한미 관계에서 어떤 의미,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돼 오고 있고요. 그 이전 대추리 사태라든가 긴 갈등 시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갈등의 요소가 엄전하고 현존하고 있지만, 아까 이시화 교수님 말씀대로 갈등 시대에서 안정화 단계로, 한미 관계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양한 여론조사, 연구 용역도 했지만, 저희 신문사에서도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 이전 갈등 시기에 했던 여론조사와 최근 2018년도에 했을 때의 주한미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통계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갈등의 요소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 동반자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주한미군과 관계된 이런 연구 용역을 아까 이쪽에 발표하셨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봐도 갈등 요소라기보다는 상상의 요소를 주요한 포인트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주한미군 한미 역사문화 연구회 활동을 했었고 지난해 올해는 미군기지 연구회 활동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의 협업도 아까 아메리칸 코너가 개관이 되고 지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규모로 열리지 않았지만 파머스 마켓도 그 아까 용역에서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파머스 마켓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지원 특검법이 다시 4년 국회를 통과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계의 재정립 문제, 협업의 문제, 협력의 문제는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그 기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과의 평택시와의 관계에서는 뭐랄까 대등한 관계, 특히 지방정부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내려왔다는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를 어떻게 대등한 관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시민단체 차원에서 교류도 이루어지지만 여기 중앙정부, 경기도정부, 평택시 정부가 주한미군과의 관계, 교류의 채널, 교류의 레벨,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이후까지의 평택 지역사회의 주한미군과의 관계에 대한 그 역할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 평택시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많이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주한미군이 평택의 그 지방자치단체 평택시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주둔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어떤 관리 차원에서 갈등 관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그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을 고려하고 지방 정부를 고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특히 중앙 정부에서도 평택시 정부와의 관계에서 평택시 정부의 역할을 더 많이 존중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실천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도 역시 경기도가 좀 끼어 있는데 상위 단체 지방 정부이지만 평택시와 경기도의 역할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상위 조직이지만 광역 단체이지만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 조직 체계에서의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평택시가 다 맡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외교부 그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있지만 그러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서 이 주한미군 이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갈등의 요소는 대단히 폭발적이고 때로는 파국적인 이런 결과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현재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대단히 민감한 범죄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그 발생하기 전에
그 예방 내지는 협력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주한미군과 평택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상생 협력 방안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서로의 갈등 요소를 드러내고 풀어나가는 그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 중앙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어떻게 전환을 시켜서 법적 그 지원 근거를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더 깊이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협력 부분에서 그 배다리 도서관에 아메리칸 코너를 설치했는데, 이런 아메리칸 코너를 설치한 것은 하나의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도서관에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적인 공감대가 얼만큼 형성이 됐는지 약간 의문이 좀 들고, 이러한 아메리칸 코너는 가능하면 앞으로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미국 문화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자유롭게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중앙정부 역할이 더 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교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현재는 한미 관계와 평택 시민과의 관계, 주한미군과의 평택 시민의 관계가 안정화된 것은 분명한 그 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갈등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요소를 완충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러한 것은 시민들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의 이제 시민 교류는 일정 부분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한미 관계의 역사성에 비추어서 좀 이념적이고 어떤 특수한 그 집단들이 한미 관계를 독점해 왔던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 역시 과거형의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포괄하기 어렵듯이 한미 간의 교류, 특히 평택의 주한미군 시대가 열린 시대 상황에서는 한미 간의 그 교류는 다방면에 다측면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중심이나 어떤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교류를 왜 하는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교류는 아까 이슈와 교수님 윈윈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미군이 우리에게 미국 달러로 생활했던 그런 시대도 지났고, 그리고 어떤 소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현재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갈등 관리 차원에서 관리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대로 그냥 그들만의 거룩된 섬에서 접촉면을 줄이고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 교류를 하되 이 교류가 서로 윈윈하고 서로의 필요에 위한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뭐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이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나올까 하신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일부러 뭐 나서서 너무 이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다.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필요성과 우리의 필요성, 그리고 서로의 그 문화적 이해, 그리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관계의 어떤 교류, 서로 즐겁고 도움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흐름에서 아까 이시호가 제시했던 다양한 이런 내용들은 뭐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주한미군과의 그 교류에 대해서 안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우리의 어떤 주체성, 평택 시민의 어떤 자존감을, 그리고 대등한 우리 법소파 체계도 그렇지만 주일 미군과 일본의 관계, 주동 미군과의 관계,
그래서 주한미군과 한국의 관계 이거 보면 그 동안에는 많이 우리가 너무 좀 차별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든가 어떤 민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 거의 대등하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주체성과 자존감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그 시민간 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수 대표님께서도 일단은 전체적인 질문보다는 이시화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이제 주피터나 환경 관련 분쟁은 항상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으로 논의와 연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평택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으로 전환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민교류 갈등 요소를 완충하고 교류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한미 간의 교류는 다측면이고 다방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 수혜가 현재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윈윈과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 상호 간의 필요성에 의한 교류로 전환되어야 하며 평택 시민의 자존감과 대등함을 전제로 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에 따른 그 교류 협력 관계를 좀 이뤄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이제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 민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평택도 민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그 용어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토론자는 김인국 외교부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장께서 민군 관계 활성화 방안, 평택 소재 한미 친선 단체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다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화 교수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제 내용 중에 그 외교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또 포함해 주셔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외교부 직원 한 사람으로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여론조사는 작년에 좀 800명을 표본적으로 해서 예, 800명을 표본으로 해서 맛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고 본격적으로는 금년에 1,5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측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년에 분석하면은 지역사회와 미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발전적인 민군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는 지면 사정으로 우리 발제자님께서 소개하지 못했던 그 교류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민군관계 증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주한미군과의 교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그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도 및 감수성 향상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다문화를 경험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평택에 와 있는 주한미군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못자리라든지 마중물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교류 희망시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또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응답자가 영어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지난해 여론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저희 센터하고 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협력을 해서 최근에 이 영어 평택시민을 위한 실용 일상영어 1권하고 2권을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영어 책자는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발제자께서 그 활약상을 소개한 라넬 리버우즈 원어민도 여기에 감수자로 이렇게 참여해서 또 영어 교육을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데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제일 요구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또 정기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정기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또 양측에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지를 또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또 실천력이라든지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평택시 국제유리단하고 양해역사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매월 이렇게 같이 원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의 어떤 그 양해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